자, 2025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9월 모의평가 이 선택 과목 중에서 확률과 통계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1, 2, 2, 3, 3. 요 5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같은 것이 있는 숫자가 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그냥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5팩토리얼을 같은 것이 2팩토리얼 자리 바꾸는 경우와 3팩토리얼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나누어 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을 2 곱하기 2로 나누는 것이니까 나누고 하면은 30 되면서 23번의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문제입니다.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주어졌으니까 서로 독립이다라는 사실로 알 수 있는 건 곱사건의 확률, 두 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이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의 곱이랑 같다 라고 된다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 알고 있는 건 얘가 6분의 1이고 A 사건의 확률이 3분의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B사건의 확률 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해서 B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값은 결국 4분의 1이랑 같다. 근데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자 했는데 합사건은 덧셈의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 A사건의 확률 더하기 B사건의 확률 빼기 곱사건의 확률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3분의 2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이라고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12분의 1을 통분해주면 8 플러스 3 빼기 2 나올 테니까 9, 12분의 9, 즉 4분의 3이 되면서 24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1부터 11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를 색할 때 선택한 두 개의 숫자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7 이상의 홀수일 확률을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인데 이 중에서 9, 10, 11이 적어도 하나를 들어가길 원하는 거니까 이것들이 하나도 없는 경우의 확률을 빼주면 될 것이다. 6건의 확률에 의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즉 이 세 개의 숫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빼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1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일 거고 요거 말고 나머지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8개 숫자로만 내가 뽑는 경우의 수 요 확률을 빼주면 7, 8, 7, 9, 12, 11이라는 홀수가 여기는 없는 사건의 확률이니까 빼주고 나면 적어도 하나 있을 확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11 곱하기 10을 8 곱하기 7로 나눠준다 생각하면 되죠. 4, 5. 그럼 55분의 1-55분의 2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27이라고 나오겠구나 라고 하면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얘기했으니까 X바도 역시나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것이고 X바의 평균은 모평균인 M과 같고 크기가 9짜리니까 루트 M분의 시그마 요것의 제곱 의 분포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X바는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구나라고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규 분포 평균이 6이고 표준 편차가 2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 표본 평균을 Y바라 얘기했으니까 Y바도 역시나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고 Y바의 평균 여전히 모평균인 6과 같을 것이고 크기가 4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주면 1의 제곱 즉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Y바의 표준 편차 1이다 해서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두 확률의 합이 1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Y바가 8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면 표준화해주면 Z가 결국은 8-6분의 1 되니까 이건 Z가 2 이상일 확률이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해서 1이 되려 했더니 결국은 이 y x바라고 하는 x바가 12보다 작을 확률은 얘가 뭐가 같아야 되는 거야? z가 2 이하일 확률이랑 같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야지 Z바가 어떻게 보면 2 이상의 모든 확률을 뒤에 부분 채워줬으니까 X바의 확률 관련한 부분에선 왼쪽에 있는 2 이하 부분을 다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바가 12 이하일 확률이 표준화해주면 표준편차 Z가 2 이하일 확률이랑 같아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표준화해주면 Z는 12-m분의 2 했는데 이게 2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2-m의 값이 2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12-m이 4 따라서 m의 값이 8이구나 라고 찾아주면서 26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문제입니다. 확률 변수의 x가 가지는 값이 0부터 4까지 정수이고 확률값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렇게 이선 확률 변수라고 주어졌으니까 한번 x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부터 0 1, 2, 3, 4 이런 정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대응되는 확률 질량함수 값이 k일 때 k가 정수에 대해서 0 들어가면 2랑 확률이 같다 이렇게 되니까 0의 확률이 A라 두면 2의 확률 A가 될 것이고 K에다 2 들어가면 2랑 4의 확률이 같으니까 여기도 2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K에다 1 들어가면 1과 3의 확률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 알 수 있을 거니까 일단 지금 문제 조건에 의해서 3A 플러스 2B의 값이 확률 질량 함수의 총합이 되니까 1이 돼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X제곱의 평균 6분의 5라 했으니까 X제곱의 평균을 구해보면 0의 제곱 곱하기 A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B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A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B 더하기 4의 제곱 곱하기 A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4 여기서 16 나오니까 20A 여기서 1 여기서 9 나오니까 10B 했는데 이 6분의 35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약분할 건 먼저 약분합시다. 5 먼저 약분해주면 4A 플러스 2B가 5로 약분했으면 7이겠죠. 6분의 7이다 되고 양변에 6 곱해주면 우리가 보기가 그래도 좀 더 낫겠죠. 양변에 6 곱해주면 6, 4, 24A 플러스 6이 12B는 7이다 라는 거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0일 때 확률을 물었으니까 A의 값이 필요한 거죠. 그럼 여기다가 6배 하면 12B가 나오겠죠. 6, 3, 18A 더하기 6이 12B는 6 되니까 빼주면 6A가 1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A의 값이 6분의 1이라고 찾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7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집합 x의 원소가 1, 2, 3, 4이고 이 x에서부터 x로 대응되는 모든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시행을 합니다. 이 시행에서 선택한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가 짝수일 확률을 구한다 이렇게 되는데 다음 조건은 a와 b가 x의 원소이면서 a가 b의 약수이면 fa가 fb의 약수이다라는 조건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 중에서 F4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자는 거니까 조건부 확률이죠.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건을 A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F4가 짝수인 사건을 B라 얘기하면 결국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인 조건부 확률을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A가 일어날 사건 확률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또는 A 사건의 경우의 수와 둘의 곱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쌤은 이제 A와 B가 약수인 경우들 먼저 생각해 볼 거예요. 근데 약수라 생각하면 좀 어려우니까 거꾸로 얘기할게요. 어쨌든 A가 B의 약수했으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B는 A의 배수이면이 되겠지. 배수이면. 그럼 FB는 FA의 배수이다를 만족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1, 2, 3, 4 중에서 배수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가 있냐 했더니 2는 1의 배수죠.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F2는 F1의 배수여야 된다가 되는 거죠. 똑같은 이유로 3도 1의 배수고 4도 1의 배수니까 사실 F3, F4도 전부 1의 배수, F1의 배수가 돼줘야 되고요. 또 어떤 숫자가 특이한 거냐 했더니 4라는 숫자가 특이한 거죠. 왜? 4는 2의 배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F4는 또
F2의 배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쌤은 어쨌든 전체 경우들도 구해야 될 거니까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F1의 값이 얼마일까? F2의 값이 얼마일까? 그에 따라서 F4의 값이 결정 날 거고요. F1에 따라서 F3도 결정이 나겠죠. F3도 결정이 날 것이다. 요렇게 해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올 것인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이런 거죠. F1이 1인 경우. 그러면 2, 3, 4는 어떤 경우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1 같은 경우에 나머지에도 영향받지 않으니까 얘는 1 같은 경우는 1에서부터 4까지의 숫자가 다 가능할 거예요. 반면에 2가 만약에 1이면 4는 1에서부터 4까지 숫자가 뭐든지 다 올 수가 있다는 거. 반면에 2가 되면은 얘는 2라던가 또는 4만 올 수 있는 거고 3이 되면 3만 와야 되고 4가 되면 4만 와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게 특징적이죠. 그래서 F1이 1일 때 결국은 우리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A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한다고 치면 맨 첫 번째는 F2가 1인 경우는 4가지 될 거니까 16가지의 경우가 있을 것이고 F2가 2인 경우는 여전히 F3은 4니까 여기는 4는 나중에 곱할까요? 여기 4가지. 그 다음에 F4가 될 수 있는 거예요. 2가지, 1가지. 총 8가지가 되죠. 근데 거기서 F3이 될 수 있는 건 4가지니까 여기는 3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2가 2인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F3은 2 아니면 4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F2가 될 수 있는 숫자도 2 아니면 4가 되는 거죠. 만약에 2인 경우는 문제없이 F4도 2 아니면 4가 될 수 있을 거고 F2가 4인 경우는 4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가지의 2배 되는 거니까 여기는 3가지의 2배니까 6가지의 경우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1이 이젠 3인 경우 떠져주면 3, 3, 3 한 가지밖에 없겠죠. 한 가지. 그 다음엔 4, 4, 4 한 가지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다시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라서 사실 A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결국은 32 더하기 6 더하기 1 더하기 1 되는 거니까 40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둘의 곱사건의 확률이 되겠죠. 곱사건의 확률. 그러면 지금 요 왼쪽에 있는 경우의 수들 중에서 F4가 짝수인 경우들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케이스에서는 여전히 4개, 짝수는 2, 4 두 가지 있을 거고 여기서도 2가지, 여기서는 1가지. F3은 1에서부터 4까지 있으니까 가능한 경우의 수가 여기다 2배 해주면 되겠죠. 10가지가 나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그 다음엔 F1이 2인 경우 여긴 다 가능하죠. 6가지. 그 다음에는 F1이 3인 경우는 불가능하고 F1이 4인 경우는 1가지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총 경우의 수가 17가지가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은 40분의 17 계산 좀 잘못했나요? 더하기를 잘못한 것 같죠? 뭔가 곱하기를 잘못했나? 여기 곱하기 잘못했죠? 4점 곱하기 4 해줘야 되죠. 여기가 4 여기가 5가지에다 곱하기 4니까 20이죠. 20 해주고 더해주면 27이 돼야 되죠. 다 곱하기 잘못했어요.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서 F4가 짝수인 경우 2가지 여기서 F4가 짝수인 경우 2가지 여긴 아니고 여기선 1가지 있고 1에서부터 3은 4가지 가능한 거니까 5가지에다 5가지에다가 4 곱해서 2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을 구해주면 4번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굉장히 내신틱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볼게요. 수직선 위에 원점에 점 A가 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주사위 한 번을 던져 나온 눈의 수가 4 이하이면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에 5 이상이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다.
그랬을 때 16,200번을 반복하여 이동된 점의 위치가 5,700 이하일 확률을 구하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만약에 동전을 던져서 1만큼 이동하는 경우의 수, 1만큼 플러스 1만큼 이동하는 경우의 수, 그 사건 수, 이동하는 사건의 수를 내가 만약에 확률 변수 x라고 두면 위치는 결국은 x 더하기 이제 빼기 마이너스 1620 마이너스 x번 이렇게 되겠죠. 즉 2x 마이너스 16,200번 16,200 한 값이 결국은 내가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하는 사건의 수를 x라 할 때 위치가 2x 마이너스 16,200으로 나올 것이고 결국 이 위치인 2x 마이너스 16,200이라는 숫자가 5,700 이하일 확률을 구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결국 x가 1950 말도 안 나오네. 숫자 너무 커가지고 어쨌든 확률 변수 x 내가 위에서 1만큼 이동하는 사건 수를 x라 얘기했을 때 그 x가 1950 이하일 확률을 구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내가 16,200번을 시행하는 동안 사건 수를 x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건은 내가 각각의 사건이 독립사건을 내가 16,200번 반복한다는 것이니까 결국은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게 된다. 총 반복 시행하는 횟수는 16,200. 그 중에서 내가 1만큼 이동할 확률은 4 이하의 눈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3분의 2다라고 구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이항분포는 결국 정규분포에 근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면 1800이 평균이 나올 것이고 1800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16,200에다가 3분의 2를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엔 분산을 구하는 건 16,200에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하면 분산이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3,600이 되어서 60의 제곱 이러한 표준 편차를 60을 표준 편차로 가진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얘는 표준화 해주면 되는 거죠. 표준화 해주면 950에서 18,000을 빼고 6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950 마이너스 1800을 60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해보면 이게 60분의 150 이하 즉 약분해주면 2분의 5 즉 Z가 2.5 이하일 확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0에서부터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읽으면 0에서부터 2.5까지가 0.494니까 2.5 이하일 확률은 0.994가 된다. 요 값이 문제에서 말하는 K인 것이고 거기다 1000K를 구하자 했으니까 1000K는 9944다. 994다라고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내신틱한 문제죠. 우리 이항분포의 정규분포로의 근사 관련한 내용인데 이런 문제도 나오는구나. 그럼 거의 모의고사에서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교과서나 이런 데에서 예제로 많이 나오는 거죠. 연습 문제 같은 데에서 꼭 한번 풀어보시면 푸는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29번 정답은 994입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흰 공 4개와 검은 공 4개를 3명의 학생 A, B, C에게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무엇인가, 규칙이 무엇인가 보니까 A가 받는 공의 개수가 0개 이상, 2개 이하이고 그 다음엔 나 조건은 B가 받는 공의 수가 2개 이상, 2 이상이다 라는 문제인데요. 요 문제가 굉장히 착각하기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당연하게 하는 방법을 먼저 가볼게요. 학생 A가 받는 공의 개수가 0개 이상, 2개 이하라 이겠으니까 쌤은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을 먼저 고려해서 A가 0개 공을 받는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는 결국은 흰
흰 공 4개랑 검은 공 4개를 B와 C에게 줘야겠죠. 그럼 B한테 몇 개의 공을 주는가를 정하면 C가 받는 공의 개수가 당연하게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를 또 보면 나조건 이제 만족시키게 하려고 하니까 B가 받는 공의 개수가 2개 이상이다 얘기했고, 문제에선 흰 공 4개, 검은 공 4개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틀리게 좋아 얘들아. B가 흰 공, 어쨌든 2개의 공을 받아야 된다 했으니까 흰 공 2개를 받은 다음에 흰 공 2개, 검은 공 4개를 또 다시 나눠주자라고 생각하면 경우의 수가 뭐 나올 거란 말이야 얘들아. 방법의 숫자가 몇 가지다 이렇게 되잖아요. 흰 공을 다시 나눠주는 방법은 0개 나눠주는 경우 1개, 2개 나눠주는 경우니까 3가지가 될 거고, 검은 공은 또 0개, 1개, 2개, 3개, 4개 나눠줄 수 있다. 5가지에서 15가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틀려. 왜 틀리냐 했더니 B가 흰 공 2개 받고 뭐 여기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받았다고 검은 공 2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이 15가지 안에는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흰 공 2개를 먼저 줬으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 검은 공을 2개 주는 경우를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근데 검은 공 2개 주는 경우에서도 흰 공을 3개를 만약에 줘버리면 총 받는 경우 공의 개수가 검은 공 2개, 흰 공 3개 되는데, 쌤 위에서 한 경우가 검은 공 2개, 흰 공 3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15가지 경우의 수는 요 경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또 경우의 수를 구하다 보면 여기서도 나오는 경우의 수가 들어갈 건데 이 숫자가 중복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틀리기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공의 개수가 2개 이상 돼야 된다 했으니까 먼저 주자, 뭘 먼저 주지, 남은 거 나열 막 하자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열할 때 겹치는 경우가 없을 것인가 라는 것을 꼭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중복되지 않게끔 나열하는 방법은 뭘까 했더니 B가 흰색 공만 받는 경우, 그 다음에는 검은 공만 받는 경우, 그 다음엔 둘 다 받는 경우 이렇게 생각을 나눠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절대 겹치는 경우가 없겠죠. 자, 그럼 흰 공만 받는 경우의 수는 일단은 2개를 받아야 되니까 2개 먼저 주면 결국 흰 공 2개 남고, 검은 건 어차피 다 B 줄 C를 줄 거라는 거죠. 그럼 이 2개를 또다시 B에게 나눠주는 방법의 개수를 생각해야 될 테니까 그 방법의 수는 3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3가지 되겠죠? 왜? 흰 공을 이제 더 이상 안 주면 0개 준다. 그러면 B는 흰 공을 총 2개 받는 게 될 거고, 이 남은 2개 중에서 B한테 1개를 주는 방법 또는 2개를 주는 방법 이렇게 될 거니까 총 3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검은 공만 주는 방법의 개수도 그럼 당연히 하겠죠. 2개 먼저 주고 검은 공 2개를 B에게 나눠주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니까 0개 주냐, 1개 주냐, 2개 주냐, 3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는 그 다음에는 B가 검은 공, 흰 공을 둘 다 모두 받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모두 받게 하려 했더니 내가 2개 공은 또 2개 이상 받아야 되니까 검은 공, 흰 공을 먼저 B에게 주는 방법을 줬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흰 공 3개 남았고 검은 공도 3개 남았어. 이거를 B한테 몇 개 줄 건지 정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흰 공을 나눠주는 방법의 개수가, 흰 공을 나눠주는 방법의 개수가 결국은 4가지가 되겠죠. 0개 주냐, 1개 주냐, 2개 주냐, 3개 주냐. 그 다음에 검은 공을 나눠주는 경우도 4가지가 되겠죠. B한테 정해주는 방법이 요거 곱해주면 되니까 16가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0개를 받고 B가 받는 공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되게끔 나눠주는 방법은 총 22가지가 된다라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는 두 번째, A가 1개의 공을 받는 경우로 생각해 볼게요. 1개의 공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는 1개의 공을 어떤 공을 받을 것인지도 정해줘야겠죠. 그래가지고 흰색 공 1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역시나 B한테 이제 공을 나눠줘야 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것만 복사하자. 흰 공만 나눠주는 경우, 흰 공만 나눠주는 경우, 또는 검은 공만 나눠주는 경우, 또는 흰 공, 검은 공 다 나눠주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흰 공만 나눠주는데 2개가 이미 B한테 줘야 되니까 A도 하나 줬으니까 흰 공 하나 남았으니까 경우의 수가 흰 공을 나눠주는 방법이 2가지가 되겠죠. 0개 주냐, 1개 주냐. 그 다음에 검은 공만인 경우는 역시나 검은 공 2개는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3가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엔 흰공 검은 공을 모두 B에게 주는 경우는 흰 공 하나 검은 공이 3개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흰 공을 나눠준 방법은 두 가지. 0개 주냐 1개 주냐. 검은 공 나눠준 방법은 0개, 1개, 2개, 3개 4가지가 되니까 8가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흰 공을 하나 받았을 때 B에게 나눠주는 방법, B에게 흰 공 또는 검은 공을 2개 이상 나눠주는 방법이 다 더해주면 몇 가지가 되죠? 선생님 잘못했죠. 여기 흰 공이 2개 있어야 되죠. 흰 공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2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3 곱하기 4가 돼서 12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총 17가지가 되겠구나라는 거. 그럼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이제 뭐 생각해 줘야 되겠어요? A가 검은 공 1개를 받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이건 위에 거에서 감이 오다시피 그럼 여기에 있는 얘네 둘의 개수만 달라지는 경우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17가지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A가 공을 1개 받는 경우도 다 했으니까 이제 A가 공을 2개 받는 경우들을 따져주면 되겠죠. 그러면 네 번째 A가 공을 2개 받을 건데 역시나 A가 흰 공을 2개 받는 경우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또 아까처럼 이 부분만 복사해 갑시다. 복사. 자, A가 흰 공을 2개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B가 흰 공을 2개 받는 경우는 1가지밖에 없죠. B가 흰 공만 받는 방법은 1가지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될 거고요. 검은 공만 받는 경우는 여전히 검은 공이 2개 남아있는 건 여전히 변화가 없구나라는 걸 생각해 주면 되니까 3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가 흰 공, 검은 공을 둘 다 받는 경우의 수는 자 그러면 흰 공이 A한테 하나, 그 다음에 B한테 먼저 하나 준 거니까 흰 공이 하나 남았고요. 검은 공은 3개 남아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눠준 방법은 흰 공 하나를 B한테 0개 주냐 1개 주냐 2가지 방법의 개수가 있을 거고요. 검은 공은 0, 1, 2, 3 4가지 방법이 있겠구나 해서 총 8가지 방법이 있겠구나 라는 거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똑같이 다 더해주면 12가지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5번째 이제 A가 뭐 어떤 공을 2개 받는 경우 검은 공 2개 받는 경우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건 당연히 똑같이 몇 가지? 12가지 나올 것이다. 흰 공 2개 받는 경우랑 대칭적으로 나올 테니까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마지막 6번째 A가 흰 공 1개, 검은 공도 1개 받는 경우를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이 부분 복사 밑으로 가져가고. 자, 그러면 B가 흰 공만 받는 경우의 수는 흰 공이 3개 소모됐으니까 하나 남았으니까 받는 방법이 2가지가 되겠죠. 더 이상 안 받는 경우 1개 더 받는 경우. 그 다음에 검은 공만 받는 경우는 검은 공 2개가 사용됐으니까 검은 공 2개. 검은 공은 3개 사용된 거죠, 지금. 검은 공 하나 남은 걸 B한테 줄지 말지만 정해주면 되니까 2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 B가 흰 공, 검은 공 전부 받는 경우는 흰 공이 2개 소모됐으니까 흰 공 2개 남았고, 검은 공은 2개 역시나 2개 소모됐으니까 2개 남았네. 요거를 B한테 몇 개 나눠줄 것인가 방법 생각해주면 되겠죠. 흰 공을 나눠준 방법 3가지. 검은 공도 나눠준 방법 3가지가 될 거니까 총 9가지가 있구나. 그럼 총 더해주면 13가지가 된다라는 거. 그럼 총 경우의 수는 앞에서 구한 22 더하기 17, 22 더하기 17 더하기 17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13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총 경우의 수는 그래도 22 더하기 17의 2배니까 34 더하기 12의 2배니까 24 더하기 13을 계산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거. 그럼 요거 계산하면 56, 80, 93 되면서 30번의 정답은 93이구나 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참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2개 이상 된다 또는 몇 개 받는다 이런 거 할 때 걔네들을 먼저 고려하는데 색깔이 다른 두 공이 있다 보니까 어떤 공을 B한테 먼저 주고 난 다음에 그냥 막 나열해버리면 이 문제는 틀리게 되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중복되는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케이스를 구분할 땐 얘들아 항상 케이스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그 케이스에서는 2가지 케이스를 분류했을 때 겹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거. 쌤이 B가 흰
흰색만 또는 검은색만 또는 흰공, 검은공을 모두 받는 경우로 나눴던 이유는 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은 B가 흰공을 2개 받는 경우, B가 흰공 1개, 검은공 1개, B가 검은공 2개 받고 나머지 공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서는 겹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조심해줘야 되는구나라는 거. 그런 것들 이렇게 케이스 나눌 때 얘네 사이에서 이 케이스들 분류한 케이스들 사이에서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확률과 통계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친구도 이런 문제들에서 문제 봤을 때 케이스 분류하는 거 연습 잘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 풀이가 끝났고요. 확률과 통계 문제가 최근에는 정말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기출만 많이 풀어보면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으니 아직도 쌤 저는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기출 자꾸 풀어보면서 연습을 훨씬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10월 학력평가 해설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